자, 그러면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 챕터에서 다룰 내용은 시퀀스하고 룰이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는 지난번부터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퀀스는 연속적인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A 한 다음에 B 하고 B 한 다음에 C 하고, 여러분들이 뭐 허리 구부리는 예제들, 그 지난주 예제에서 인사하는 예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퀀스의 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규칙을 뜻합니다. 그래서 규칙 기반의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벌써 이미 한두 개 정도는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페퍼에서 거리가 특정한 수준보다 안쪽에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인사를 해라 라고 하는 형태들로 규칙을 우리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시퀀스는 오늘 조금 더 복잡한 사례들을 이제 좀 다뤄보겠고요. A에서 B에서 C로 갔다가 다시 뭐 루프가 걸려서 B에서 C로 계속 반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퀀스의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할 내용은요, 지난번에 이제 페퍼라고 하는 서비스 로봇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저것 예제를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내용이 많아져가지고 이 시퀀스 제어하는 부분들을 뭐 시퀀스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연속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시퀄 하면은 우리가 순서대로 연속적인 이런 의미를 갖는 거고요. 시퀄 QU 그래서 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시퀀스입니다. 이 시퀀스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는 뒤에서도 보시겠지만 예를 들면 음악 분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노래가 나오면은 노래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분수들이 이제 높이도 조절을 하고 뭐 색깔도 조명도 조절을 해서 음악 분수 쇼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퀀스에 해당하고요. 여러분들 요새 그 이제 롤링 이런 노래들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연을 할 때 보면은 노래에 맞춰서 특정한 타이밍이 되면은 이제 프로듀서가 이렇게 쫙 몸을 올리죠. 예전에 그거를 한번 개발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시퀀스 프로그래밍이 돼가지고 노래에 맞춰서 조명들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특수 효과들, SFX들, 아예 그냥 FX라고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스위치를 온 해주면은 뭐 불꽃이 쫙 나온다든가, 뭐 가스를 쭉 뿌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프로듀서들이 귀찮은 경우에 이제 반복할 때는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걸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 나오는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세트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걔네들을 이제 매크로로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파이썬으로 하고 있는 것들 좀 보시면은 뭔가 뭐 move waste, 뭐 move 이런 명령어들을 정의를 해놨지만, 걔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뭔가 시퀀스에 맞춰서 행동을 시키고 조건에 맞춰서 행동을 보여주고 입력을 받고, 이런 관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공연에서도 그것들이 전부 다 조명의 움직임, 뭐 조명의 색깔, 가스 나오는 거, 뭐 뭔가 또 화약 터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프로듀서들이 임의로 관여해가지고 조정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8, 90% 정도는 노래에 맞춰서 미리 짜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짜여져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합을 맞추기 위해서 리허설 하면서 푸쉬 하고서 뿜고 조명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퀀스의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래서 이 음악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는 음악을 여기서 다루지는 않지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시간에 대해서 움직임들을 다루고자 하는 것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서서 이제 이 시퀀스 챕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코드가 좀 많이 복잡해져 있을 겁니다. L2P5 예제를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지난주에 썼던 예제들을 보시면은 코드가 좀 길어져 있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되는 건 거의 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똑같이 유지하지만 이 마이GL 쪽 안쪽에 보시면 각종 의미를 모르겠는 코드들이 잔뜩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코드가 길어지면은 왔다 갔다 보기도 어렵고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거꾸로 얘기했네요. L2P4 지난번 여러분들 인사하던 예제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겠고요. L2P4입니다. 그래서 L2P5에서는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심플리파이 해보겠다. 심플은 간단한 거잖아요. 심플리파이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다 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미니멀하게 어떤 코드들을 좀 표현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각각의 클래스 여기 지금 보면 크게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들 각각이 여러 가지 함수들과 변수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걸 이제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걸 한눈에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리팅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디스턴스 체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거를 2학년들은 코드를 카피해 가지고 또 덕지덕지 붙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팅 인사하는 기능 자체는 꾸벅 하고 움직이면 되니까 우리가 무브 웨이스트를 잘 만들어 놓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팅만 호출하면은 이 안에서는 또 열심히 피 컨트롤 하면서 허리가 구부러지는 그 기능들이 수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디스턴스는 이미 제가 만들어 놨고 이걸 체크하는 루틴들도 디스턴스가 리턴하는 값들을 거리 값들을 보면서 특정 범위 안쪽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코드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심플리파이 한다라는 건 뭐냐, 굉장히 많은 코드들이 있는데 이거를 대부분 뭔가 간단하게 수정을 해서 안 보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잘하면 할수록 이 헤매는 거 코드 안쪽에 들어가서 그건 뭐였지 이건 뭐였지 하고 헤매는 작업들을 많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간략화시켜서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초보일수록 코드가 지저분해지고 고급 프로그래밍화 될수록 고급 어떤 기법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지고 보기 편해집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여러분들은 파이썬 가지고서 짜봐야 100줄이나 짜봤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느끼지 않지만 파이썬을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장점 중에 하나는 뭔가 잘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 예를 들어서 move waste를 만들면 그걸로 그리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파이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도 뭔가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그 성격의 함수들, 기능들은 만들어 놓고 걔만 불러오는 구조를 만들면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지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고 간결해지면 나타나는 장점 중에 하나는 일단 디버깅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가 코드 짜기가 편해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심플리파잉 하는 기법들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만 편한 게 아니라 디버깅 하기도 편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구조라는 측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함수로 표현하려다 보면 구조를 내가 잘못 잡았네. 그래서 그 구조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몇 가지 그런 사례도 제가 따로 얘기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코스웍은 아니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겠고요. 이 AI와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시퀀스 구조라든가 또는 아주 간단하게 뒤에서 자판기 예제 같은 데에서 구조를 틀렸을 때 구조를 빨리 고치도록 왜 내가 이게 문제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간단한 예제 위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여기서 못 다루냐면요. 예, 여러분들이 아마 구조가 틀렸구나. 내가 이쪽에 있지 말고 얘를 이쪽으로 빼야 되겠구나. 라고 느끼는 것들은 자기가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로 설명하거나 예, 뭐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룰 오브 썸이라고 불리는 엄지손가락. 이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라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개인 능력하고 그 다음에 경험과 경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프로그램 짜봤어요. 몇 년이나 짰겠습니까? 뭐 고등학교 때 해봐야 예? 제일 많이 짜본 친구들이 뭐 기껏 해봐야 5, 6년 짰을까요? 초보입니다. 초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머릿속에 있는 로직들을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들이 이 수업이 밑에 깔고 있는 또 다른 목적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심플리피케이션 또는 인캡슐레이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캡슐화해서 코드를 간략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보시면서 조금씩 그냥 나도 모르게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따로 막 엄청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어서 인캡슐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살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왼쪽에는 L2P4 예제가 있고요. 케이스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케이스 2, L2P5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코드를 간략화시킬 것인가 라는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클래스들을 여러 개를 써서 조금 더 구조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여러 개를 쓰다 보면은 당장은 나는 클래스 잘 모르겠는데 클래스를 여러 개 쓰면 더 힘든데 그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잡도라고 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많이 쓰거나 클래스를 여러 개로 문제를 정의를 하게 되면 간단한 문제에서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껴질 거고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는 클래스가 많아지는 것들이 조금 더 문제를 간략화시킬 수 있다는 어떤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이의 분기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모델링해서 문제들을 드렸기 때문에 클래스 많이 쓰는 것들은 지금은 되게 어색하고 귀찮아 합니다만 L2P4 예제만 하더라도 이제 코드가 한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 페이지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 클래스를 써보면서 거기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서브 클래싱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L2P4 예제를 보시면은 UDisplay는 뭐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는 원래 있던 코드하고 이거보다 더 줄일 수도 있을 정도로 이거 지금 거의 안 쓰니까 코드를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요 init 하는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UDisplay가 아니라 mygl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왼쪽과 오른쪽 얼마만큼 간단해지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L2P4를 보면은 mygl은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loopgl.window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코드가 되게 많습니다. 뭐 지저분한 것들이 잔뜩 있는데 오른쪽 코드를 보면은 별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답니다. 이게 다 어디 갔지? 이게 코드를 그냥 지워버린 거는 아니고요. 이미 mygl은 after move라고 하는 함수하고 그리팅이 두 가지만 남고 그 다음에는 곧바로 인스탄티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변수를 선언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mygl이 간단해졌는가를 눈여겨보시면은 제목 똑같이 클래스 이름 mygl이고요. 얘는 loopgl.window, 여태까지 모든 예제들이 다 여기에서 이 기능을 mygl이 가져다 쓸 수 있게 mygl은 loop.gl.window에 있는 모든 기능을 가져다 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은 pepper.sim 이라고 하는 처음 보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 pepper.sim, mygl은 이제 더 이상 loop.gl.window의 것이 아니라 pepper라고 하는 모듈 안에 있는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여기서는 시뮬레이션의 sim이라고 하는 녀석의 성격을 뭔가 계승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mygl의 loop.gl 윈도우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뭔가 pepper라고 하는 모듈 안에 sim이라고 하는 sim 클래스 안에다가 다 때려놓고 거기에서 계승을 받았기 때문에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코드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바로 이 pepper.sim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 코드에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기능을 pepper.sim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다가 때려 넣었고요. 그럼 이 pepper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걸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을 서브 클래싱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또는 뭐 계승이라는 용어를 써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클래스 간의 관계들을 얘기할 때는 계승, inheritance라고 하는 inherited, 계승을 받는다라고 하는 형태들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의 최근 모던 현대적인 언어들에서는 이 서브 클래싱 또는 계승, inheritance, 래퍼 클래스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이런 어떤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2P4.py가 있고요. L2P5.py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맨 위에 임포트하는 관계가 있죠. 이 임포트하는 부분들, 다른 내가 모듈들을 불러오는 부분인데 여기 한 줄이 더 있습니다. 한 줄이 어디에 있냐면 import pepper라고 하는 페퍼 모듈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어딘가엔 pepper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 거고요. pepper.py라는 모듈 안에다가 제가 나머지 모든 기능들을 갖다 때려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L2P4하고 L2P5의 차이점은 뭐냐? L2P4는 loop.gl 윈도우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반면 얘는 pepper라고 하는 모듈을 따로 갖고 오고요. 그 pepper라고 하는 모듈에다가 원래 여기 있던 지저분한 코드들을 대부분 다 여기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녀석만 가져다가 불러 쓰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코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L2P4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코드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 많은 양의 코드들을 pepper라고 하는 곳에다 밀어 넣고요. 정확히는 pepper 안에 클래스 sim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코드들을 다 밀어 넣은 겁니다. 별표를 못 그리고 있네. 그래서 pepper 안에 있는 sim이라고 하는 클래스 pepper 안에 .sim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호출을 해오는 거고요. 여기 화살표대로. 그래서 mygl은 pepper.sim에 있는 기능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한 기능은 이런 기능들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이쪽에 원래 있던 되게 많은 지저분한 코드들이 이 안에 pepper.sim이라고 하는 곳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pepper.py가 궁금한 사람은 pepper.py를 열어서 확인하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L2P5를 가지고 다른 예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굉장히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loop.gl.window의 경우에도 열어보시면은 여러가지 또 계승받고 복잡한 것들이 이 안에 다 때려 넣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복잡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그냥 mygl에서 이 녀석의 기능을 가져다만 쓰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생전 처음 보는 명령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create, fbo shader, fbo background 이런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구글에서 찾든 네이버에서 찾든 네이버는 찾아봐야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고요. 심지어 구글에서 찾아도 아무 정보를 보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다 제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기능을 mygl이라는 곳에서 가져다 쓰기 위해서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했던 것처럼요. 이걸 심플하게 표현을 하면 여기 있는 기능들을 pepper라는 곳에다 다 때려 넣고요. pepper 안에 정확히 sim이죠. pepper 안에 sim을 불러다가 여기에서 쓰게 되면
나는 굉장히 간단하게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이게 바로 서브 클래싱이 갖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되니까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 오른쪽에 있는 페퍼에 있는 기능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 기능을 모르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근데 L2 P4 예절을 이미 여러분들이 보셨고 이 안에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내가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았다 라고 생각하면 그걸 pepper.py라고 하는 곳에 갖다 이제 때려 놓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is human, 사람이냐, 그리팅 해라, 인사해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불러다 쓰는 겁니다. 그리팅은 바로 여기네요. 그리팅은 인사하고 웹 프린트하고 또 여기에 실제로 로봇이 허리를 구부리면은 move waist 같은 기능들이 있을 거고 그 move waist 기능은 페퍼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숙제를 내준 게 있기 때문에 페퍼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다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빠뜨리거나 한 거 있을 수 있으니 거기를 찾아보시면 힌트도 많이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mygel은 loop.gl.window다. 제가 한번 써볼게요. loop.gl.window 라고 하는 거에 기능을 받아다가 mygel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이렉트로 받아다가 서브 클래싱에서 쓰지 않고 이제 코드가 많이 늘어나니까 중간에 pepper.sim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대부분의 내용을 만들고 이걸 다시 개성을 받아서 mygel을 만들게 되면 코드가 간단해지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관계를 제가 여기 세 줄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mygel의 loopgl.window라고 하는 기능을 바꿔가지고 화살표로 꺼놨죠. mygel의 pepper.sim을 개성받아서 mygel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놓고요. pepper.sim은 다시 loopgl.window에 있는 기능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의 mygel pepper.sim loopgl window로 3단계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물론 이제 얘는 mygel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는 pepper.sim의 대부분의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간단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100조 미만, 30조, 50조 이 정도 코드 짜실 때에는 오히려 귀찮기만 해서 여태까지 보신 예제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따로 이렇게 서브 클래싱 하는 경우를 사용하지 않았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서브 클래싱을 가져다가 인캡슐라이션 하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캡슐화 하는 겁니다. 캡슐. 인캡슐레이션은 캡슐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pepper.sim이 하나의 캡슐, 알약 같은 형태로 그 안에 별의별 기능이 다 있지만 그냥 쌓아놓으면은 우리는 알약만 먹으면 되죠. 알약은 원래 무슨 성분 뭐 별의별 성분이 다 있겠지만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두통약 주세요. 그래서 두통약 알약 하나를 먹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캡슐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브 클래싱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림으로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브 클래싱 기능은요,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현대적인 랭귀지 모델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게 없는 언어는 퇴보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크립트 언어들이든 뭐 컴파일러든 이 서브 클래싱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뭐 C 당연히 있을 수밖에, C++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바스크립트도 이 서브 클래싱의 개념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그걸 콜 명령으로 불러오게 되면 그 자바스크립트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변경해서 쓸 수 있고 벌처 함수 관련된 부분들도 프로토타입 조절을 해서 쓸 수가 있을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언어들 중에서는 사실 이 서브 클래싱 기능이 없는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조금 된 거, 연식이 된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나왔던 거, 거의 15년 전부터는 거의 대부분 이런 객체 형태들, 객체 지향, OOP 이런 기능들이 사실상 서브 클래싱이 바로 OOP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이 객체 지향 기법에서 거의 이제 고정이 된 스타일들이 바로 이 서브 클래싱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서브 클래싱을 할 줄 모르면은 결국 객체 지향을 쓸 줄 모르는 것이고 코드가 더럽게 길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살펴보면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클래스 myGL 첫 번째 예제였죠. 그리고 얘는 loopgl.window하고 괄호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정의하실 때 괄호가 되어 있으면 loopgl 윈도우의 모든 기능을 계승받아서 mygl이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mygl은 loopgl.window에서 계승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mygl은 loopgl.window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도 가지고 있고 def 메소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여기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mygl이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고 그걸 싸서 안에 내부에 loopgl.window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줄 클래스 mygl 괄호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형상의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여기에 a는 3, 뭐 여기에 print 바보 이런 함수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함수들은 또 이런 변수들은 mygl 안에만 있는 거고요. loopgl.window 안에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loopgl 윈도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mygl이 지금 포함 관계로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부분 집합으로 loopgl 윈도우가 되겠고요. mygl은 얘의 기능들을 합성을 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더해가지고 다른 기능을 만드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2P5 오른쪽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은 mygl은 pepper.sim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pepper.sim에 있는 모든 기능을 inheritance 계승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pepper.sim을 다시 열어보니까 걔는 loopgl.window에서 계승을 받은 거죠. 그래서 pepper.sim이 갖고 있는 기능을 mygl이 다 가져다 쓰고 있는 거고요. pepper.sim은 다시 loopgl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집합 형태로 표현한다면 mygl은 모든 pepper나 loopgl이 갖고 있는 loopgl 윈도우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가져다 쓰고요. 다음 pepper는 loopgl.window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뭔가 더 편한 걸 만든 거고요. 그 기능들을 또다시 조합을 해서 쓰는 것이 바로 myg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 클래싱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코드는 굉장히 간단하고 남이 보기에 점점 편하고 자기가 디버깅하기 편리한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loopgl.window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이거하고 이거를 불러다가 더하고 여기에 이 기능을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 함수를 pepper에 있는 걸 mygl이 불러오고요. 여기에 이제 또 뭔가 조합된 기능이 있으면 그걸 불러다가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 기법들에서 최근에 현대적 언어들이 취하고 있는 객체 지향 기법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고요. 여러분들이 서브 클래싱에서 쓰는 것들은 이거 말고도 이제 벌처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꾸며야 되는가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걸 여기서 직접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고급 기법들이 있는데 대학교 1,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업들에서는 이런 얘기들 자체를 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이런 고급 기법들을 거의 써본 적이 없다 보니 수업의 퀄리티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것들을 이해를 해야 사실상 랭귀지를 고급스럽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랭귀지를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언어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뭐 영어나 일본어처럼 생각하면요, 보통 그 야매 일본어라고 부르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게임을 많이 하면서 일본어를 배우신 분들은 좀 저급한 표현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스고이 데스네 뭐 이런 거,
제가 아는 거 그거 한 세 문장밖에 없는데 도코데스까 뭐 이거 하고요. 제가 맨날 그 일본에 학회나 이런 것 때문에 출장을 가면은 일본 가서 항상 하는 말은 도코데스까 스모킹 플레이스 뭐 타바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어딘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일본에서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담배 피러 가야 되는데 뭐 흡연장을 못 찾아가지고 항상 그만하고요. 네. 그래서 이 계승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데 이 언어를 쓰는 데에는 저급한 표현들만 써가지고 저급하게 쓸 수도 있고요. 뭐 의사소통만 하면 되니까. 방금 전에 도코데스까 스모킹 플레이스 뭐 이런 영어와 일본어가 합성된 형태로 물어봐도 되겠고요. 근데 고급 표현들, 그러니까 정통으로 배우거나 고급적인 표현들이 통역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 고급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왜냐하면 뭐 그걸 똑같이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거 어딨어, 이거 밥집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제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는데 밥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 뭐 그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 랭귀지를 쓰는 데 있어서는 저급하게 써도 일단 뜻만 통하면 쓸 수는 있는데 복잡한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딨어 밥 먹는데 라고 외국인이 저한테 물어보면 너는 고급스러운 표현을 못 쓰는구나, 너는 한국말을 잘 모르는구나 하고 또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고급적인 표현을 쓴다라는 것들은 그게 꼭 문법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고급스럽게 쓰는 게 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표현하기 쉽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설득시키기 위한 복잡성이 있는 문제들을 적용할 때에는 자꾸 이런 고급 표현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표현을 학교에서 꼭 배워야 될 이유는 없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날림 코드들, 날 코드로 뭐 디스턴스를 카피하다가 내 코드 안에다 꾸겨놓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었다가는 복잡한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로직을 표현한다는 컨셉에서는 자꾸 이런 복잡도나 또는 아키텍처의 흐름들, 구조적인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프로그래밍을 배워도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 이유는 복잡성이 떨어지는 1부터 100개 더하기 뭐 함수 하나 만들어서 불러오기 이런 문제만 배우기 때문에 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하나의 사례로서 표현드리고 있고 이 수업 전체가 굉장히 좀 특이한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교육 같은 데서 볼 수 없는 뭐 당연한 거죠. 뭐 AI하고 로봇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최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간단하게 설계해서 예제로 드리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걸 또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이 구조화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등장하는 것, 바로 초기화하는 함수가 등장합니다. 이 파이썬에서는 땡땡 언더바 빼기를 쉬프트 키 누르고 치시면은 이렇게 밑에 언더바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언더바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니트 그리고 소문자예요. 그 다음에 언더바 두 개라고 하는 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초기화를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파이썬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점 중에 하나인데 파이썬 설계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이 파이썬은 초기화하는 코드가 대략 세 가지 경우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이제 여러분들이 랭귀지 수업들에서 배우지 않은 부분들인데요. 파이썬에서는 언더바 두 개, 언더바 땡땡 이니트 땡땡 이렇게 해서 초기화 함수를 불러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화 함수는 뭐냐? 내가 모듈을 초기화할 때 자동으로 호출이 되겠고요. 패키지를 초기화할 때도 자동으로 호출이 되고요. 클래스를 초기화할 때에도 자동으로 호출이 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원래 C++에 있는 생성자라고 불리는 뭐 바보의
클래스를 만들면 세미콜론 두 개를 써서 바보 그래서 뭔가 생성하는 인스트럭터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인스트럭터가 아니죠. 초기화하는 생성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니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것들 또는 이런 것들은 뭐 네이버나 뭐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는 사례는 바로 이 1번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test.py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실행을 시키면 테스트라고 하는 모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듈 전체가 초기화될 때에 뭔가 해야 되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면 함수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언더바 2개, 이니트 언더바 2개. 그러면 이 모듈이 처음 시작이 될 때 무조건 이게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듈 초기화하는 부분들이 뭐 A는 3, B는 1, 뭐 이런 식의 값들을 넣어놓고 싶을 때 바로 이 초기화 함수를 만들어 넣습니다. 이거는 예제들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두 번째 예제는 거의 대부분의 문서들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실 만큼 이제 고급 기법들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열어보시면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이 안에 각종 모듈과 플러스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패키지는 뭘까? 패키지는 바로 폴더, 디렉토리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루프CS 프로그램 안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경로 안에 루프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는 겁니다. 패키지. 그리고 그 패키지를 열어보면 또 그 안에 GL이라고 하는 패키지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폴더 또는 디렉토리로 되어 있는 것들을 패키지라는 형태로 파이썬에서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이 패키지 안에 들어가 봤더니 파일들이 이렇게 있죠. 그럼 얘들은 각각의 모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들이 파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모듈이 init.py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으면 이거는 바로 초기화하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이 이 패키지 GL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을 초기화할 때에는 초기화 모듈을 정확하게 부르는 거고요. init.py라고 하는 모듈을 호출을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여러분들이 패키지급의 프로그래밍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능을 아는 강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설계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패키지가 초기화되는 것이 바로 init.py라고 하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에 보이지 않는 특이점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파이썬이 갖고 있는 약간의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듈과 패키지 개념이 되게 애매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뭐 개발할 때 그냥 이렇게 정의해버린 거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클래스, 모듈 안에 이 네모 박스는 모듈입니다. 모듈 안에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는 다른 언어에서는 사실 다 그냥 클래스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이게 오브젝트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새로운 객체가 만들어질 때에 이 클래스가 초기화될 때에 또 메소드 형태로 땡땡 init 땡땡이라는 함수 메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해서 세 가지 경우의 초기화 기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 2번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조금 쓸만한 경우들이 있겠고요. 근데 이것도 귀찮아서 안 쓰고 그냥 여기에다 A는 3 하고 전역으로 뭔가 불러놓으면은 이게 또 초기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듈에서의 초기화 기능은 되게 어색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기능은 점점점 디프리케이트해서 사라져가는 기능들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하게 함수, 뭐 메소드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초기화하는 기능으로 여기서 초기화해야 돼 하면은 이런 함수를 만들고 이 기능 안에다가 넣는 형태들로 여전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지간해서는 향후 앞으로 한 3, 4년 내에는 사용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능,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클래스가 초기화될 때 바로 이 함수를 무조건 불러라 라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R2P4하고 R2P7, 7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시면은 차이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UDisplay라고 하는 클래스 L2P4에서 보시면은 L2P4를 인스탄티에이션 시켜놓고서 얘들을 다시 크리에이터와 오픈을 불러주고 있죠. 뭐 테스트하느라고 제가 넣어놨던 건데 한번 순서대로 한번 번호 순서대로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모듈이 있는 거죠. 이 모듈이 처음 실행이 되면 자, 이 부분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인스타니에이션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 녀석 실행됐고 이거 실행됐지만 얘들은 그냥 클래스의 정의만 있는 것이고 실제 변수화되는 부분 바로 이 부분 클래스 인스타니에이션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GL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생겼고요. 다음 두 번째, 자, 이 클래스를 뭔가 실제와 인스타니에이션을 해야 되니까 클래스 루프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클래스 루틴이 호출이 되면 그 클래스를 만드는 부분, 바로 def init라고 하는 초기화 코드가 동작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기능이 다 수행이 되고 나면 다음 줄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웹은 UDisplay를 인스타니에이션 해야겠다. 그러면 이 코드를 다시 불러오는 거고요. 그래서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웹 크리에이트, 웹 오픈에서 UDisplay의 기능들을 뭔가 초기화해서 화면을 불러주는 기능들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냐? init 명령을 써서 간략화 시킨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얘입니다. 자, 맨 처음에 이게 1번이겠고요. GL은 mygl 형태로 호출해라. 그러면 init 함수가 자동 호출돼서 2번이 되겠고요. 다음 3번 UDisplay를 실제화 하다 보면 인스타니에이션 하다 보면 이쪽 코드를 부르게 되겠고 그 안에 있는 init에 크리에이트하고 오픈 하는 함수가 이쪽 위치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바로 빨간 부분이 초기화되는 곳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왼쪽 밑에를 보시면은 4줄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지저분하겠습니다만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뭔가 다 클래스 안에다 귀찮은 것들을 다 때려 넣었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귀찮은 걸 이 안에 넣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딱 2줄만 불러오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가 간결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것들, 인캡슐레이션, 서브 클래싱들의 종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부분만 보기 때문에 알아서 이 안에서 해주겠구나 하고 이 지저분한 코드를 여기다가 치워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인캡슐레이션의 대부분의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점들을 꼼꼼하게 두시면은 전체적인 이 파이썬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조화해서 복잡한 걸 짜고 있는가 라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와 닿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런 스타일로 코드들을 바꾸시면은 이제 코드가 점점점 깔끔해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